안녕하세요. 저는 통증의학과 의사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딸이 의사라서 부모님이 좋으시겠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짓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저는 아버지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기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결혼 생각도 없었습니다. 물론 의과대학 다니고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인턴 및 전문의 과정 밟고 일에 치여서 살다 보니 남자 만날 시간 자체도 별로 없기도 했어요. 결혼은 남일인 양 살고 있다가 그 남자를 만나면서 제 생각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요. 그 남자를 만난 건 제 친구의 레스토랑 개업일 때였어요. 셰프를 꿈꾸면서 외국 유학도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저하고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입니다. 고등학교는 서로 다른 데로 갔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친한 친구였죠. 친구의 레스토랑 가오픈 개업이 있던 날 사람들이 몹시 많이 있었어요. 일반 손님도 있었지만 친구의 지인들도 많이 왔었죠. 저는 친구에게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친구는 식사를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여의치 않았어요. 그때 친구가 저처럼 혼자 온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합석을 해도 되느냐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고 그 남자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친구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했어요. 저는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예전에 저랑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고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살다가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동갑인데다 같은 동네다 보니 첫 만남인데도 불편할 것 없이 친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했고 저는 1년 전에 친한 선배분들과 공동 개원을 한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였냐며 놀라더라고요. 그 남자는 식품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네 회사도 꽤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그 남자는 혼자 와서 좀 뻘쭘했는데 저같이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친구가 내어준 식사도 함께하고 와인도 한 잔씩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 남자는 이제 우리도 친구가 되었으니 종종 연락하겠다고 그랬죠. 저도 우연이지만 좋은 친구를 사귄 것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그 남자는 사람을 몹시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그 남자가 연락이 와서 저희 병원 근처인데 같이 밥 먹으러 갈 수 있느냐더라고요. 자기는 외근 때문에 잠깐 왔다면서요. 저는 그 남자와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 남자는 자기가 허리가 자주 아픈데 나중에 진료 한번 받으러 가도 되냐고 해서 언제든지 오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병원에 진료를 받고 그날 또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자주 했고 저도 그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었다기보다 일단 성격이 너무 좋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즐거웠거든요. 유머러스하면서도 매너가 있다 보니 대화가 재밌었죠. 어쩔 때는 내내 웃다가 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주변에서 소개니 선이니 좋은 자리가 많이 들어와도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남자의 연락만큼은 어느 순간부터 기다려지고 설레더라고요. 그러다가 레스토랑을 하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마음은 어떻냐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죠. 저도 당연히 만나는 게 재밌고 좋긴 했는데 친구로서일 뿐이지 이게 이성적인 감정이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좀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상한 부담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거리를 좀 뒀는데 그 남자가 눈치채고 그냥 자기의 짝사랑일 뿐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차가워진 후에도 그 남자는 여전히 저에게 자주 연락하고 잘 챙겨줬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은 제 생일 때였습니다. 병원에 가니 간호사분들과 동료 원장님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도 불어주시고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생일을 그렇게 잘 챙기는 편은 아니지만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송 원장님, 아침에 미역국은 드셨어요? 아니요. 혼자 사는데 무슨 미역국요. 어머, 그러면 안 되죠. 저희 점심에 미역국 먹으러 갈까요? 됐어요, 무슨. 아까 케이크 먹었잖아요. 축하 충분히 받았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턴 따로 미역국도 안 먹었고 그게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퇴근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 남자가 연락이 온 겁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야근을 한다고 했는데 잠깐 전해줄 게 있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 앞에 나가보니 그 남자가 꽃다발과 케이크 그리고 보온병 하나를 건네주는 겁니다. 이게 뭐야? 내가 끓인 미역국이야. 생일 축하해. 미역국을? 내 입엔 괜찮던데 연정이 네 입에도 맛있을까 모르겠다. 혼자 사니까 미역국도 잘 못 먹을 것 같아서. 그 남자는 쑥스러워하며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그걸 봤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부담은 가지지 마. 친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난 먼저 가볼게. 이거 주려고 일부러 여기 온 거야? 잠깐인데 뭐. 저녁 안 먹었으면 이거랑 같이 식사해. 생일 축하 겸 저녁 먹으면 좋을 텐데. 아쉽다. 그래, 다음에 먹자. 그 남자는 그렇게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바쁜 와중에 나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 갖다 주는 남자라니. 저는 그 일을 계기로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한결같이 저에게 잘하려는 것도 고맙고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결국 그 남자와 교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그 남자가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도 어느 정도 전제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결혼 생각은 없다고 하고 사귀었었는데 만나다 보니 결혼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남친의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자주 그랬던 것 같은데 결혼 이야기 오가면 그때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의 청혼을 받게 되었고 고민 끝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과 달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 그렇게 다짐하면서요. 남친은 언제 자기 부모님에게 인사할 거냐고 잘 그랬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저를 몹시 기대하고 보고 싶어 한다면서요. 조만간 한번 찾아뵈야지. 부모님 시간 언제 되시는지 여쭤보고 결정하자. 알았어.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전할게. 그런데 그 후 저는 아주 우연하게도 남친네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남친이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날이었어요. 남친과 마트를 가게 되었고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준아! 누가 남친을 부르는 겁니다. 저와 남친이 고개를 돌려보니 남친 아버지가 반색을 하며 쳐다보고 계신 거였어요. 아빠! 너 여기서 뭐 하냐? 장 보고 있죠. 그런 아빠는요? 난 니네 엄마랑 장 보러 왔지. 여기 우리가 잘 오는 마트잖아. 남친 아버지는 반가워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혹시 승준이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송연정입니다. 반가워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나?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도 승준이가 기다리라고만 그랬는데. 저는 쑥스러워서 웃었죠. 남친 아버지도 성격이 쾌활하시고 밝으신 분 같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는지. 근데 엄마는요? 너네 엄마 뭐 안 산 거 있다고 생선 코너에 잠시 갔어. 금방 올 거야.
아, 그럼 온 김에 엄마하고도 간단하게 인사하자. 그래. 들어보니 의사 선생님이라고? 아, 네. 아유, 우리 집에 의사 며느리가 들어오겠어. 나 주변에 자랑 좀 해도 되나? 아, 아빠는 그만 좀 하세요. 부담스러워요. 남친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싱글벙글 하시더라고요. 남친 아버지도 친근하신 성격인 것 같고 집안 분위기가 몹시 화기애애할 것 같았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네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저희 집을 생각하면 착잡하기도 했죠. 남친네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이혼을 하신 걸 아시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잠깐 생각을 하던 찰나 남친네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당신 왔어? 여기 승준이랑 승준이 여자친구를 만났지 뭐야? 어머 정말! 어머님은 놀라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남친 어머님은 밝고 애교가 많으신 성격이셨어요. 어머나 반가워요. 나 승준이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친 어머님과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몹시 부드럽고 고생 한 번 안 한 사모님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요.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은 겁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미지가 좋은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뭐지? 어디서 봤지? 의아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저를 반기시더라고요. 승준이한테 들었어요. 저쪽 대로변에서 통증의학과 운영한다고. 네, 맞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얼굴도 예쁘고 참해 보이는데 거기다가 의사 선생님이고 너무 마음에 든다, 승준아. 아, 엄마는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마음에 너무 들어서 그래. 남친 어머님은 저를 보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뒤통수에서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남친 어머님을 예전에 어디서 봤는지 그제야 눈치를 챈 것이죠. 설마?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내 기억이 맞다면 이 사람은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그분의 얼굴을 봤죠. 아, 조만간 정식으로 인사할 거예요. 그때 다 같이 식사하고 얘기도 좀 해요. 좋지. 남친 엄마는 저를 보며 웃으시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집 한번 놀러 와요. 알았죠? 아, 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친네 부모님은 인사를 하고 먼저 떠나셨어요. 자기야, 많이 놀랐어?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게 질렸어? 나 약간 급체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집에 좀 가야겠어. 식사는 다음에 하자. 갑자기? 알았어. 병원 안 가도 돼? 집에 가서 그냥 좀 쉬고 싶네. 그렇게 남친은 서둘러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미안하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갔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심장이 벌컥벌컥 뛰었습니다. 남친 어머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니 손발까지 떨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남친의 어머님이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면 남친과 이렇게 계속 만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친 어머님은 바로 저희 부모님을 이혼시키고 저희 집에 불행을 가져다 준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집은 파탄이 났는데 남친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고 이제는 20년 가까이 되는 일임에도 마치 어제 일처럼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 일은 제가 18살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골프용품 판매점과 의류 판매점 이렇게 두 곳의 점포를 운영하고 계셨고 엄마는 가정주부셨어요. 저희 집 분위기는 평범했어요. 다만 엄마가 몸이 좀 허약하시고 원래도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계시긴 했는데요. 약을 잘 복용하셔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엄마도 우울증을 극복해 보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약도 꾸준히 잘 복용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셨었죠. 엄마 아빠 사이는 엄청 다정한 부분은 아니었어도 따로 싸움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그냥 평범한 중년의 부부셨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이었기에 고등학교는 저희 동네에서 좀 떨어진 명문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매일매일 공부하고 학원 다니느라 바쁘던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학원에 갔다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난데없이 엄마가 거실에 기절해 계시더군요. 옆을 보니까 수면제랑 술을 같이 드셨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119를 불렀고 엄마가 그대로 돌아가실까봐 엉엉 울면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아빠도 오셨어요. 다행히 엄마는 응급조치를 받으시고 괜찮아지시긴 했지만 저는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최근에 엄마의 우울증이 조금 심해졌는데 그래서 저러나 보다 우리가 엄마를 좀 더 신경 쓰자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이제는 약을 끊어도 될 만큼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우울증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저는 새벽에 엄마 아빠의 다툼을 듣고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술에 취해서 아빠에게 따지고 있었고 아빠는 연정이가 들을 수도 있으니 진정 좀 하라고 말리고 계셨어요. 엄마는 그년이랑 왜 또 만나느냐, 아직도 만나느냐, 내가 죽어야 그만하겠느냐 라고 하셨고 아빠는 이제 안 만난다, 다 끝났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아빠가 바람이 났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18살 어린 나이인데 아버지가 바람이 났고 그걸로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 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 우연히 엄마의 서랍에서 그 사진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서류봉투 안에는 아빠와 그 여자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처음 보는 아줌마와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들이었는데 딸인 저는 머리에 망치를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엄마가 자필로 그 여자에게 보내려고 했던 건지 편지까지 쓴 것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네가 내 남편하고 바람을 핀 것을 안다. 같은 동네 살면서 이런 짓을 벌이다니. 참 뻔뻔하고 무서운 인간들이 바로 너네들이다. 한 번 봐줬으면 그만 만났어야지 왜 또 만나느냐. 피눈물 쏟으며 한 번 용서해줬는데 보란듯이 또 만나는 것은 나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나는 내 남편과 이혼을 할 거다. 그리고 너네 가족들에게도 다 알릴 거다. 너네 남편, 너네 아들한테도 다 알릴 거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억울함은 다 알릴 거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엄마의 한 맺힌 편지를 보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부하고 제 성적 신경 쓰느라 몰랐는데 아빠는 그 여자와 2차례의 불륜을 저질렀고 엄마는 지옥 속에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어린 저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셨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 한동안 학원도 가지 않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너무 파렴치하게 느껴졌고 집도 싫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집에 안 계셔서 그냥 방에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엄마의 목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는 분노로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뭐야? 그년이 연정아빠 가게까지 왔다고? 이것들이 진짜... 그리고 엄마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엄마가 걱정돼서 뒤따라 나갔어요. 엄마는 화가 나서 어디론가 달려가셨고 저도 급하게 엄마를 따라갔어요. 엄마가 간 곳은 아빠의 가게였습니다. 아빠와 그 여자가 같이 가게에서 나오고 있었고 엄마가 미친 듯이 약을 쓰며 달려갔어요.
아빠는 놀라서 엄마를 막아섰죠. 저는 가게 주차장 입구에서 그 광경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사진으로 봤던 저희 아빠 팔짱 끼고 다니던 그 아줌마였습니다. 엄마가 그 여자를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들려고 하니 아빠가 놀라서 엄마를 막았고 그 여자는 자기 차로 도망가더라고요. 엄마도 그 여자를 잡으러 달려가는데 그 순간 아빠가 엄마를 잡고 그만 좀 하라며 사정없이 패대기를 쳤습니다. 엄마는 주차장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고 저는 너무 놀라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엄마도 놀라고 그 여자도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노려봤고 그 여자도 놀라서 저를 한번 보고 나서는 그 사이에 잽싸게 차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 소동이 났다 보니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도 쳐다보고 직원들도 쳐다보고 아빠는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망신을 주느냐고 본인이 더 펄쩍 뛰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엄마한테 뭐 좋은 꼴이라고 딸까지 데리고 오느냐고 화를 내셨죠. 저는 아빠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바람 펴놓고 그 여자 앞에서 엄마를 밀치고 이제는 도리어 큰 소리까지 치는 거였죠. 저는 울면서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모와 삼촌, 외할머니에게 다 얘기했고 외가 식구들이 집으로 쫓아와 아빠 멱살잡이까지 했습니다. 아빠는 그 일로 집을 나갔고 한 달 동안 안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그 사이에 집에서 내내 울면서 술을 드셨고 그것들 가만 안 둘 거다. 다 같이 죽자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혹시나 또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너무 무서웠고 그 시기에는 공부도 아예 못했습니다. 제 성적은 처음으로 전교 20등까지 떨어졌었죠. 그 후 이모와 삼촌의 설득과 위로로 엄마도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네 집에도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니 그 여자네는 진작에 동네에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빠가 조용히 이혼해주면 재산 분할도 넉넉하게 해주겠다. 그 여자는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이혼을 해도 그 여자는 건들지 말라고 하니 엄마는 그 말에 또 뒷목 잡고 쓰러지셨죠. 저도 아빠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참 대단한 사랑이라고 이혼해줄 테니 그년이랑 살라고 악을 쓰셨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는 이혼을 했고 아빠의 재산 상당수는 엄마의 몫이 되었습니다. 합의하에 법적인 재산 분할 이상으로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저도 엄마도 아빠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저렇게까지 하면서 그 아줌마를 지키려고 했다니 그 아줌마한테 그토록 진심이었나 싶더라고요. 엄마도 그 사실이 너무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저는 엄마와 거처를 옮겨 둘이서 살게 되었고 더 이상 아빠와는 연락도 왕래도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아빠에게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고 싶지도 않아서 싹 차단했어요. 엄마는 이혼 후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일로 우울증이 심해졌어서 몇 년 동안 병원에 다니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일로 파탄이 났고 저는 아빠와 그 여자를 생각하면 치가 떨렸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무뎌졌지만 여전히 아빠를 용서할 생각도 없었기에 설령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빠는 부르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상대 여자를 다시 만난 겁니다. 마트에서 제가 만나고 있는 남친네 어머님으로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단박에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때에 비해 늙기도 했고 스타일은 좀 달라졌지만 그 얼굴만큼은 절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한테 웃으면서 악수를 건네는데 엄마가 갖고 있던 증거 사진 속에 아빠 옆에 있던 그 여자 얼굴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기가 막혔어요. 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바로 그 여자라니. 그 사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예전에 남자친구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건 알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연으로 얽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캄캄한 기분으로 있는데 남친으로부터 톡이 왔어요. 자기야, 엄마 아빠가 자기 직접 만나보니 인상도 좋고 더 마음에 드신대. 특히 엄마가 자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도 전인데 완전 두 팔 뻗어 환영하시네. 되도록이면 빨리 인사도 오고 결혼 날짜도 잡으라고 난리셔. 엄마 눈에는 단박에 내 며느리감이다 싶으셨나 봐. 다음 주쯤에 인사하러 오는 게 어때? 라고 왔어요. 그걸 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가정 파탄 내놓고 본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마냥 잘 먹고 잘 살고 의사 며느리 맞이할 생각에 신이 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저희 엄마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그 여자는 죗값을 하나도 안 치른 셈이니까요. 결혼은 개뿔, 남자친구랑도 당장 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결혼까지도 생각한 건 맞지만 그 여자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남자친구에 대한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만에 하나 그 여자가 저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가 아닐 수도 있으니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엄마가 계신 본가로 갔어요.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난 뒤 그 일은 저희 집에서 금기처럼 절대 거론하지 않았었는데 저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기 엄마, 응? 예전에 아빠랑 바람났던 그 여자 말이야.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니 엄마도 놀라시더라고요. 그 여자 얘기를 왜 해? 저는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뭐라고? 네 남자친구 엄마가 그 여자라고?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세상에. 엄마는 기가 막혀서 한동안 말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걱정하시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 남자친구 많이 좋아하니? 혹시 엄마 때문에? 엄마,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였고 좋아했던 것도 맞아. 근데 설령 그렇다 한들 그 여자 아들이라는 거 알았는데도 무시하고 결혼할 정도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 남자가 어떻든 나한테는 엄마가 제일 중요하고 나 역시 그런 여자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생각 눈꼽만치도 없어. 제 말에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뭐야? 어쩌면 네가 얼굴을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 엄마는 그 여자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죠. 남자친구한테는 헤어지자고 할 거니? 너는 괜찮겠어? 그럼 괜찮지. 근데 그 아줌마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더라. 남친도 남친네 아빠도 그 사실은 아예 모르나 봐. 그렇겠지. 엄마가 알기론 엄마가 너네 아빠 가게에서 그 난리치기 전부터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 참나. 본인도 가정이 있으면서 유부남이랑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걸렸어. 그런데도 본인한테 피해 올까봐 진작에 내뺀 거지. 근데 너네 아빠는 그래도 그 여자 좋아서 싸고 돈 거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천불이 올라온다. 그래, 헤어지기로 한 거 잘 생각했어. 그런 여자가 시어머니 자리로 있는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 헤어질 건데 이대로는 곱게는 못 헤어져. 뭐? 그러면 엄마 복수는 해줘야지. 그 여자네 집에도 알릴 거야. 연정아, 그렇게는 하지 마. 그냥 헤어지고 말어. 왜? 뭐하러 분란을 일으키니? 예전에 그런 일이 있긴 했다만 너 지금 이렇게 잘 됐고 엄마도 많이 잊었잖아. 남의 가정은 파탄시켜놓고 그 여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 최소한 본인이 저지른 죗값은 받아야지. 너무 어쩌려고. 걱정 마. 내가 생각이 있어, 엄마. 엄마 복수 내가 대신 해줄게. 그 후 저는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친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 남친 얼굴도 왠지 보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최대한 티는 내지 않았죠. 자기야,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엄마 아빠 뵙는 건 어때? 그래, 그러자. 참,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돼? 엄마 성함? 왜? 내가 다음에 목걸이 하나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각인 서비스라고 이름 새기는 거 있잖아. 이니셜이라던가. 그런 거 해드리고 싶어서. 제 말에 남친은 감동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하시겠다. 의사 며느리가 주는 목걸이 선물이라니. 성함이 어떻게 돼? 남친은 남친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더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 이름이 맞았습니다. 행여나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정확히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인사드리러 갈 때 선물하게? 그래도 되고. 우리 엄마 완전 봉 잡았네. 자기가 또 하면 좋은 거 할 거잖아. 그렇지. 결혼 전부터 점수 제대로 따고 들어가겠는데? 저는 싱글벙글한 남친을 보며 너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친에게 일말의 미안한 감정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다 남친 어머님의 업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친의 차를 타고 약속된 장소로 갔어요. 제가 집 말고 식당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약간 긴장되는 기분으로 남친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남친 부모님이 웃으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벌써 왔네. 우리도 일찍 왔는데. 오셨어요. 어머, 오늘 연정이 너무 예쁘다. 누가 보면 의사가 아니라 미스 코리아인 줄 알겠어. 남친 어머님은 두 번의 만남에 바로 반말을 하시면서 저를 이미 며느리처럼 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와도 되는데 왜 밖에서 보자고 그래? 연정이가 엄마 수고스럽다고. 아휴, 우리 연정이가 이렇게 속이 깊어.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속도 이렇게 깊어. 나 며느리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주책은? 의사 며느리였는데 주책 좀 떨면 어때? 주변에 얘기했는데 다 부러워하네. 남친 엄마는 싱글벙글 하시더라고요. 저는 억지로라도 웃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빠랑 두 번이나 바람을 피고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든 그 여자가 내 눈앞에 있다니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 아줌마는 남편과 아들한테는 감쪽같이 속이고 행복하게 잘도 지냈나 보다 그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남친 엄마는 저를 살피시더라고요. 연정이가 영 말이 없네. 너무 긴장했어? 아, 네. 긴장하지 마. 이제는 다 같은 가족인데 뭐.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지금 사시는 동네에는 얼마나 사신 거예요?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하자 남친도 의아해하더라고요. 왜? 들어보니까 승준 씨가 예전에 저랑 같은 동네 살았었더라고요. 어머, 그래? 나 고등학교 때 이사 갔다고 전에 말했잖아. 엄마가 투자 목적으로 샀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살기에 너무 좋다고 해서 그리로 이사 간 거야. 그게 지금 우리 집이고. 그래. 같은 동네 살았었구나.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겠죠. 생각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 제가 고등학교를 말하자 어머님이 또 얼굴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어머, 거기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데잖아. 역시 다르긴 다르네. 연정이는 거기서도 전교 5등 아니었대. 어머나,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 니네 나중에 애 많이 낳아. 애는 엄마 머리 담는다는데 얼마나 애들이 똑똑할 거야. 그런가? 물론 우리 승준이도 공부 잘했지. 근데 연정이랑은 비교가 안 된다. 연정이는 수제다, 수제. 남친 엄마는 제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반찬까지 저에게 밀어주시는 겁니다. 많이 먹어. 이것도 맛있어. 네, 고맙습니다. 참,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 결혼한다는 거. 우리 승준이는 아직 인사 안 갔지? 네, 아직. 그리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 이혼하셔서 엄마만 계시거든요.
알어. 들었어, 승준이한테. 요새 뭐 이혼이 흠인가? 어머님이 고생 많으셨겠네. 혼자서 이렇게 딸을 멋지게 키우시느라. 그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이혼하셨는지도 들으셨나요? 제 말에 남친 부모님이 더 당황하시더라고요. 어? 왜 그래, 자기야? 솔직하게 다 말해야지. 가족들 사이인데. 실은 저희 아버지가 바람이 나셨거든요. 같은 동네분하고. 그것도 2번이나. 제 말에 남친 부모님 몹시 당황하시더라고요. 남친도 놀라서 저를 말리고요. 자기야, 왜 그래?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해? 왜? 말하면 안 돼? 부끄러운 일인가? 아버지가 바람 폈다는 거? 자기야, 그래서 아버지랑은 인연 끊었거든요. 저희 엄마 그 일로 약 먹고 병원에 실려가신 적도 있어요. 저는 그때 18살 때였는데 집에 사진도 있더라고요. 아빠랑 그 여자랑 바람핀 증거 사진요. 제 말에 남친 아버지도 표정 안 좋으시고 어머니도 당황하신 얼굴이었어요. 제일 놀란 건 남친이었죠. 자기야, 그만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어.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그래. 저 사실 아빠랑 만났던 상간녀 얼굴도 봤거든요. 아빠가 그 상간녀 지킨다고 저희 엄마 떠미는 것도 제 눈으로 직접 봤고요. 그만 좀 해. 잠깐 따라 놔봐. 왜? 나 얘기 안 끝났어. 그런 얘기를 굳이 왜 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 얘긴데. 그만 좀 하고. 근데요, 어머님. 저 이상하게 어머님 얼굴이 너무 낯이 익어요. 제 말에 남친 어머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설마 싶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어머님은 저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잠깐 스쳐본 게 전부니까. 자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저희 아빠 가게 오셨을 때 저희 아빠가 도망가는 어머님 지킨다고 저희 엄마 밀쳤잖아요. 그때 제가 달려왔었는데. 제 말에 어머님 눈이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손까지 떠시는 겁니다. 남자친구 화가 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군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성함이 손정숙이라고 했지. 내가 아는 손정숙 씨는 우리 아빠랑 바람난 여자거든. 야, 너 말 다 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 어머님이 얘기해 주세요. 진짜 헛소리인지. 어머님 너무 놀라 입도 못 다물고 저를 보시더군요. 기억 안 나시나? 저희 아빠 성함이 송성복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기억하세요? 그래도 기억 안 나시려나?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는 얼이 빠져 있는 어머님 앞에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받아온 그 이혼 증거 사진이었죠. 서류에서 사진과 엄마의 편지 꺼내서 그 앞에 탁 내려놨습니다. 아버님이 봐주시던가요? 어머님 맞죠? 제 행동에 남친 어머님 놀라서 그 사진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너 뭐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소리 지르길래 저도 코웃음 쳤습니다. 어디다가 소리 질러? 진짜 소리 지르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잖아. 근데 당신은 아주 잘 먹고 잘 사네.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감쪽같이 잘 속이고.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빠 생각하면 치가 떨려. 우리 엄마 당신 때문에 약 털어먹고 응급실 갔어. 그 후에 우울증 심해져서 몇 년 동안 집에서 치과하면서 병원 다니면서 지냈고. 엄마가 갑자기 안 좋은 생각할까봐, 어떻게 돼버릴까봐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웠는 줄 알아? 그런데도 당신은 남의 가정 파탄내놓고 그렇게 도망가면 끝이야? 바보 같은 아빠가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게 잘도 막아줬지. 우리 아빠가 그렇게 순해본데 당신도 이혼하고 우리 아빠랑 좀 살아주지 그랬어. 제 말에 남친 어머님 뒤로 고꾸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더군요. 그러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남친 어머니 그거 보고 놀라서 남친 아버지 잡더군요. 여보,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눈이 뒤집히더니 식탁 위에 있는 물을 남친 엄마에게 확 끼얹는 겁니다. 당신 미쳤어? 남친 엄마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바람을 폈었어. 그것도 2번. 그때 갑자기 이사 가자고 난리친 게 결국 이것 때문이었어. 여보,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남친 아버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식기류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났고 직원이 놀라서 객실 문을 열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남친 아버지 씩씩거리며 그대로 나갔어요. 남친 어머니도 울면서 쫓아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너 뭐야? 이렇게 해야 공평하죠. 남의 가정 박살냈으면 본인 가정도 박살난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으시라고요. 뭐가 어째? 남친 어머니 저 죽을 둥 살 둥 노려보더니 울고불고 하면서 남친 아버지를 쫓아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가방 챙기려는데 남친이 저를 잡더라고요. 너 무슨 짓이야? 이러려고 오늘 이 자리 나온 거야? 그래, 너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나 미친년 맞아. 근데 나보다 너네 엄마가 더 미쳤지. 나는 그 사실 알고 진짜 오랫동안 힘들었거든. 너는 까마득히 몰랐지. 이제는 좀 알고 있으라고. 너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야, 나 원망하지 말고 그따위로 산 너네 엄마를 원망해. 나는 우리 아빠 충분히 원망해서 지금 안 보고 살잖아. 남친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우리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결혼하고 깨지는 일도 많은데 결혼 전에 이렇게 된 게 뭔 대수라고. 그럼 내가 모든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길 바랬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최소한 나한테 먼저 얘기했어도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엿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 맞아. 엿먹으라고 이런 거. 너네 엄마한테 되갚아주고 싶어서. 너한테 얘기해서 뭐 달라질 거 있어? 넌 우리 사이가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다. 너 같으면 우리 아빠가 너네 엄마랑 바람핀 사이라는데 모르는 척 결혼할 수 있겠니? 우리는 애초에 글러먹은 사이야. 원망할 거면 너네 엄마한테 해.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속 시원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착잡하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그렇게 힘들어했던 엄마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친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속 시원하니? 우리 끝난 사이인데 이제 연락하지 마. 나는 무슨 잘못이야. 부모님들 일이잖아. 자기야, 이러지 말자. 자기도 그만했으면 할 만큼 했잖아. 그래서? 나 자기 진짜 사랑해. 자기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내가 자기랑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는데 나 진짜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 그날도 집에 가서 뒤집어 엎었어. 왜 엄마 때문에 내가 자기랑 이렇게 됐느냐고. 왜 엄마가 그런 짓을 벌여서 그 피해를 내가 입느냐고. 우리 엄마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더라고. 근데? 나 너무 힘들다 자기야. 자기가 원하면 나 엄마랑 인연 끊고 아예 안 보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응?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만해. 나는 당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때 이미 마음 정리 다 끝났어. 안 보고 살면 된다고? 이미 당신 엄마가 그런 사람이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는데 안 보고 산다고 아무 일이 안 돼? 우린 악연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때도 말했지만 원망하고 싶으면 당신 엄마나 원망해. 나도 그 일에 있어서는 철저한 피해자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다 터졌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만나자고 할 수 있는지 전 남친의 개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레스토랑 하는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친이랑 저랑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전 남친이 술에 만취해서는 자기 엄마 앞에서 죽을 거라고 생난리를 피웠답니다. 엄마 때문에 결혼 물 건너갔다고 자기 결혼 망쳤다면서요.
그러면서 술에 취한 채로 방에 들어가서 감기약을 왕창 털어먹었다는데 그걸 전남친 부모님이 발견하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전남친 아버지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전남친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했대요. 과거에 불륜질 저지르고 이제는 아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느냐면서요. 그 아들도 엄마 안 보고 살겠다고 병원에서도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 아줌마 병원에서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무릎 꿇고 빌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셰프 친구도 건너서 그 얘기 듣고 저한테 들려주는데 결국 그 여자는 본인이 과거에 저지른 짓 똑같이 돌려받는구나 싶더라고요. 본인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 돌려받는 게 맞겠죠. 그때 당시에는 여차저차 다 덮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덮는다고 덮어지나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레스토랑 하는 친구에게 건너들었는데 남친네 부모님은 이혼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남친네 어머님이 끝까지 매달렸다는데도 남친네 아버지는 배신감이 너무 커서 무조건 이혼이라고 했대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도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잘 먹고 잘 살았던 모양인데 언제까지 속일 수 있었겠나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와 제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더라고요. 레스토랑 하는 친구가 제가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하게 말을 해줬어요. 실은 너네 우연히 우리 가게에서 합석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실은 승준이가 너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 우리 레스토랑 개업일 전부터. 내가 예전에 한번 네 얘기 했거든. 내 친구 중에 연정이라고 있는데 공부를 엄청 잘했던 애다. 지금은 의사 돼서 병원 원장이다 라고. 그랬더니 승준이가 사진 한번 보자고 해서 보여줬는데 딱 자기 스타일이라고 소개 좀 시켜주면 안 되냐는 거야. 그래서 일단 너한테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는 소개시켜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내 개업식 날 자연스럽게 합석 좀 시켜달라고 하는 거야. 승준이도 친구로서 괜찮은 애니까 나도 알겠다고 하고 너랑 합석시켜준 거지. 너를 속이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보면 좋겠다 싶어서 별 생각 없이 그랬던 건데. 저는 그 말에 몹시 놀랐습니다. 친구 레스토랑에서 자리가 없어서 우연히 합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남자와 친구의 의도였던 거예요.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제 이름이 뭔지 다 알아놓고 일부러 저한테 접근한 거면서 대화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 처음 본 것 마냥 시침이 딱 떼었다는 건데 그게 너무 소름 끼치고 놀랍더라고요. 친구는 그냥 승준이 부탁으로 그렇게 한 거라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친구에게도 좀 정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다 말하고 소개를 시켜주는 게 낫지 왜 사람을 속이느냐 그랬죠. 친구는 자기가 무조건 미안하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몇 번이나 사과하더라고요. 친구가 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 용서했으나 전 남친에 대해서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제 직업 보고 일부러 접근한 거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싶더라고요. 제가 의사라고 너무 심하게 환영할 때도 이상하게 거부감이 있었는데 전 남친도 저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고 알고 나니 더 상종 못할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폭로로 인해 그 집이 이혼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그 아줌마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저희 엄마에게 얘기하니 엄마도 속 시원해 하시더라고요. 이혼한 지 꽤 됐지만 그때 일이 크나큰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런 엄마의 상처에 제 복수가 큰 위로가 되었다면서요. 엄마의 마음이 달래졌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엄마와 함께 잘 지내려고 해요. 엄마가 아빠에게서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저로 인해 지난 세월이 그리 헛되지 않았었구나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